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산책로를 수놓았죠. 한강변 아파트 13층. 이정숙은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어요. 침대 옆에서 잠자는 남편 박강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산책할 시간이에요. 이정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강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박강철은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아침이네. 정수가, 오늘은 내가 먼저 씻을게. 박강철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요즘 부쩍 낯설게 느껴졌어요. 5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행동은 이정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아침 식사 준비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밥과 국 그리고 3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도 빼놓지 않았죠. 밥 먹자 여보. 이정숙의 부름에 박강철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마친 얼굴, 단정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이정숙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오늘 또 등산 가려고요? 우리 같이 산책하기로 했잖아요. 박강철은 수저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북한산 가기로 했어. 요즘 등산 자주 가시네요. 매주 2번씩이나. 이정숙의 말에 박강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해야지. 당신도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 식사를 마친 박강철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등산화를 신으며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죠. 이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 돌아와요? 글쎄, 해지기 전에는 올 것 같은데. 박강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정숙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창가로 다가간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등산을 간다면서 왜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을 두고 택시를 타는 걸까요? 이정숙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결혼 47년 차, 2사람은 대학생 때 만나 21살에 결혼했습니다. 박강철이 자수성가에 작은 무역회사를 일구는 동안 이정숙은 집에서 딸 지혜를 키우며 내조에 충실했죠. 부부싸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상처 줄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정숙은 중얼거리며 남편의 행동을 되짚어봤습니다. 3달 전부터 박강철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수시로 확인하며 이정숙이 다가오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가렸습니다. 평소 주말마다 함께하던 산책도 이제는 혼자 등산을 간다며 피했죠. 더 이상한 것은 저녁 식사 후 혼자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여보, 당신 내 마음 알잖아요. 울음을 삼키며 이정숙은 결혼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1살의 자신과 턱시도 차림의 젊은 박강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녁 8시 박강철이 귀가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어딘지 들뜬 모습이었어요. 이정숙은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오래 기다렸네요. 박강철은 대답 대신 욕실로 향했습니다. 먼저 씻고 올게. 식사 시간, 이정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바빠요? 박강철은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라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데. 평소 같지 않아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박강철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겠어? 그날 밤 이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박강철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어요.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자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박강철이 욕실에 있는 동안 이정숙은 결심한 듯 그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부드러운 천이 닿았어요. 꺼내보니 분홍색 꽃무늬가 수놓인 여성용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와인 한 병과 코스 요리 2인분.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박강철이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수증과 손수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가요? 이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골프 약속 있어.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 박강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이정숙은 창가에서 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용을 타고 가는군요.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 살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 차 예비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차에 다가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연결하자 최근 주행 기록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박강철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카페가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를 태웠어요. 이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40년 지기 친구 오현주였어요. 현주야. 이정숙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강철과 오현주는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현주는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주었고 박강철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에 이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오현주는 20대 때부터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대학교 같은과 동기로 만나 평생을 자매처럼 지냈죠. 심지어 이정숙의 결혼식에서 오현주는 신부 들러리였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외도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상대가 오현주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마를 무렵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나 오현주에게 바로 따지는 대신 두 사람의 뒤를 밟아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이 박강철이 등산을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강철은
평소와 같이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정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그의 뒤를 밟았어요. 택시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하는 박강철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산 입구에서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등산로가 아닌 옆길로 접어들었어요. 그곳엔 작은 카페가 있었고 테라스에 앉아있는 오현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박강철과 오현주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함께 일어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어요. 중턱에 이르자 박강철과 오현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현주가 박강철의 팔을 잡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정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멍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오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시간 있니? 우리 좀 만나자. 1시간 후 이정숙은 동네 카페에서 오현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현주가 미소 지으며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런 친구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수가 갑자기 왜 만나자고? 무슨 일 있어? 오현주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오현주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주야, 너와 강철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오현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이정숙을 쳐다보다가 이내 차분해졌어요. 알고 있었구나. 오늘 북한산에서 너희 둘을 봤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현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그래, 내 남편 사랑한다. 이제라도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이정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현주의 차가운 고백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사실 난 대학 때부터 강철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는 항상 너만 봤지. 내가 너와 친구로 지낸 것도 사실은 강철이 곁에 있고 싶어서였어. 오현주의 목소리에는 오랜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정숙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난 내 행복을 찾을 거야. 너도 이제 놓아줘. 오현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박강철이 들어왔어요. 그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이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강철은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나 이혼하고 싶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박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 이정숙은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할게요. 알았어. 박강철은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자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딸 지혜를 함께 키웠던 시간들, 그리고 노년을 함께 보내려 했던 계획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이정숙은 딸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좀 만나자. 점심시간, 이정숙은 딸이 일하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의 박지혜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박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해. 네, 무슨 소리예요? 박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수상한 행동, 오연주와의 관계, 그리고 어제의 대화까지. 박지혜는 충격에 빠진 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박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해.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아빠를 한번 만나볼게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빠도 이혼하자고 했어.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박지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정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박지혜는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어요. 박지혜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박강철은 명예회장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비서는 박지혜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박지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비서가 대답했어요.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박지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요즘 종종 가시더라고요. 박지혜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비서가 열쇠를 내주었고 박지혜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박지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지만 그 아래에서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박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확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진단 날짜는 정확히 석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박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혜는 서둘러 오현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현주 이모라 부르며 친했어요. 오현주는 박지혜를 보자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니? 오현주가 물었습니다. 박지혜는 말없이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오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잊은 채 진단서를 바라보았어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와 이모가 왜 이러는 거예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오현주는 모든 것이 박강철의 부탁으로 시작된 연극이었음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박강철은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차라리 미움을 받아 떠나보내는 것이 이정숙에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철 오빠가 처음 찾아왔을 때 나도 놀랐어. 자기가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리고 정숙이가 자신을 간호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오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극을 꾸민 거예요? 박지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강철 오빠가 너무 간절해 보였어. 현주야, 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정숙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차라리 미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 오현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강철 오빠의 부탁이라면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있었어. 난 정말 그를, 너희 가족을 사랑해. 오현주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박지혜는 오현주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모,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오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오빠는 아버지의 진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어머니는 알 권리가 있어요. 박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맞아.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구나. 박지혜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숙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가요. 박지혜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 후 이정숙의 집 거실에는 박지혜와 오현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오현주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왜 이 사람을 데려온 거니? 이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지혜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예요. 3달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박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잊은 채 진단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오현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너와 강철이는? 오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강철의 부탁, 연극처럼 꾸민 만남, 그리고 어제의 거짓말까지. 이정숙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철 오빠는 내가 자신을 간호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대. 그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오현주가 대답했어요. 이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그런 생각을.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박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가요.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함께 박강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정숙은 직감적으로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산에 있을 거예요. 북한산 중턱. 이정숙이 어제 본 그 벤치에 박강철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박강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을 보자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왔어? 다 알아요. 병원 진단서도 받고 현주에게도 들었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이정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점점 더 나빠질 텐데. 여보,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내가 다 괜찮아요. 이정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강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난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당신이 내게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점점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될지도 몰라. 박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 대신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사랑을 내가 전부 기억할게요. 이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강철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열하며 이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이정숙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뒤에 서 있던 박지혜와 오현주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긴 오해와 아픔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정숙은 변호사에게 받아온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박강철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해요.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같이 챙기고. 이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아버지. 박지혜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이만 가볼게. 현주야. 이정숙이 불렀습니다. 고마워. 오현주는 놀란 듯 이정숙을 바라보았어요. 뭐가? 강철이를 위해 그런 역할을 해준 것.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내 마음은 알겠어. 이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숙아,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알아. 우리는 40년 지기 아니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정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현주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여인의 우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과 박강철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잊어버리더라도 화내지 말아요. 박강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날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이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아. 박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물론이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내가 우산을 두고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줬어요. 이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어. 박강철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당신의 그 따뜻한 눈빛에. 이정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갈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 박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줄게요. 이정숙이 남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강철의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가는 첫 번째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박강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듯 이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9시 30분에 예약되어 있어요. 제가 함께 갈게요. 이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힘들 수도 있어. 박강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박강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정숙은 메모를 하며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기능 훈련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강철은 이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고마워. 내가 혼자였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해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이정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떠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 앞으로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도 하려고 해. 박강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본 자료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박지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정숙의 집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두뇌 훈련 게임을 했어요. 박강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이정숙은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주도에서요. 이정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나. 비가 많이 와서 호텔에만 있었지. 박강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전복죽 먹었죠. 이정숙이 즐겁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은 박강철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정숙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어느 날 오연주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정수가, 강철 오빠 잘 지내? 현주야, 어서 와. 이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강철은 오연주를 보자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현주 왔구나. 오빠, 내가 좋아하는 바둑 들어왔어. 아직도 나 이길 자신 있어? 오현주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바둑 실력은 아직 건재해. 박강철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해와 아픔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박강철의 상태는 약간씩 나빠졌지만 그 속도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느렸어요. 이정숙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정수가, 박강철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네, 여보. 이정숙이 대답했어요. 내가 만약 당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도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박강철의 눈에 불안함이 서렸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죠. 당신이 날 잊어도 내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정수가, 내가 너무 사랑해. 박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이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의지,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박강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의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정숙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세요? 박강철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숙이에요. 당신의 아내죠. 이정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당신은 참 예쁘시네요. 박강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여전히 멋져요. 이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박강철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하루 종일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우리 결혼식 날 내가 입었던 드레스 기억나? 하얀색이었는데 어깨 부분에 레이스가 있었지. 박강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참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는데. 박강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비록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박지혜는 부모님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팠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박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이게 바로 사랑이란다. 힘들 때 함께하는 것. 이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오연주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정숙이 잠시 쉬는 동안 박강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현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야. 이정숙이 어느 날 오현주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40년 지기 아니니?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오현주가 이정숙을 꼭 안아주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박강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정숙은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박강철이 이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선명한 빛이 돌아왔어요. 정숙아,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이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기억이 돌아왔어요? 잠시뿐일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가끔 이런 순간이 있다고. 박강철의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약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박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이정숙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난 곧 당신이 누군지 또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여기. 박강철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당신이 있을 거야. 이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박강철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숙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박지혜와 오현주는 이정숙의 양쪽에서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박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아버지는 이제 편안하실 거야. 이정숙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담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정숙은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산 중턱, 두 사람이 자주 앉았던 그 벤치에 이정숙이 홀로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보, 잘 가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 영원히 기억할게요. 이정숙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박강철의 대답처럼 이정숙의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후 이정숙은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정숙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오현주도 이정숙을 돕기 위해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세 여인은 이제 더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정숙은 자신의 방에 앉아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박강철이 병을 진단받은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는 조금씩 너를 잊어가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내 눈을 바라봐줘. 그곳에는 항상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삶이 연극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해왔어. 때로는 서툴렀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 하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어. 이제 커튼이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내가 너를 잊어도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강철.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사랑이 진정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가에 섰어요. 저 멀리 북한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와 박강철은 마지막 연극을 함께 했었죠. 여보, 당신의 연극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이정숙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바람난 남편의 마지막 연극이 남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